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방자치론을 강의하게 된 유병준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론이라는 부분이 이제 일단 지방행정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라는 파트가 공부의 이 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좀 비례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 과목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꾸준하게, 그리고 있죠, 정리를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암기를 좀 많이 하세요. 행정학하고 일단 지방자치로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지방자치가 행정학의 한 7개의 편제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그런데 행정만큼 복잡한 논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법규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숙지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요체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문제를 한 번씩 풀어가면서 이 부분 점검하시면은 아마 기대 이상으로 점수가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과거에 이제 7급 시험에서 존재했다가 중간에 선택 과목에서 빠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부활했는데, 그래서 7급에서 이제 선택 과목 지방직이죠. 그래서 7급 지방직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특채, 그러니까 전환직 특제에서 이제 필수 과목 들어와 있죠. 이런 부분 또 승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보나 또는 이제 전입시험이 있어요. 전입시험 파트에서 이제 역시 이제 지방자치 파트를 같이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많은 자료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 기계에 들어간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법규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씩 내용이 좀 추가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정 일반 이론을 공부하셨다 이렇게 본다면은 플러스 한 10% 더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과정에 포함된 것이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비교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제도 같은 부분 말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두 개가 이제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행정학에서는 지방자치 파트가 2문제 또 많이 나오면 3문제 나오지만은 이건 이제 20문제 이상이 지방자치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 범위를 걸쳐 꼼꼼히 다 봐야 된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이제 기초로 해갖고요. 내용을 이제 전개해 나갔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 알아둘게요. 지방행정이란 파트하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지방행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그러니까 지방행정에서 다루고자 할 때는 도시행정이라는 파트가 어느 정도 포함이 돼요. 도시행정 파트가 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국가행정에서 다룬 부분이 일부 좀 들어와 있어. 예컨대 일선기관이라든가 이런 파트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은 지방자치는 그런 부분을 거의 다 이제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험 준비 과정에서는 뭐 이제 도시행정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일단 이제 좀 제외하신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국가행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일선기관 같은 파트 이런 부분도 제외되는 게 맞지만은 수험 전략상 안전성을 위해서 중간에 간단하게 언급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전개 방향을 잡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학습의 과정에서 잡을 때,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을 쭉 다 정리하시고, 나중에 문제를 토탈해서 풀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한 5개 편제로 지방행정을 묶고 할 텐데, 이 5개 편제에서 한 편제 끝날 때마다, 한 장이 끝날 때마다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방법. 2가지 다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론 강의 끝나고 난 뒤에 뒤쪽에 별도로 다시 이제 하겠지만은 그 부분 여러분들이 취사해갖고 바로 연결해서 공부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제 전체적으로 보신 게 좋은데, 가장 권장한 사항은요, 일단 이래독을 빨리 좀 하자. 뭐냐면은 행정학에서도 그렇지만은 지방행정에서도 하나의 편이나 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해요. 이런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끊지 말고 쭉 연산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 배분이 있어요. 사무 배분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누죠. 고유 사무가 있고 위임 사무가 있어요. 위임 사무도 다시 단체 위임이 있고 기간 위임이 있어요. 이렇게 사무 배분의 문제는 결국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다음에 지방재정 파트거든요.
그래서 지방제재에서 고유사무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냐, 위임사무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세 시스템은 뭐냐,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같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쭉 한번 쭉 읽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 푸는 과정에서 필요한 파트만 있죠. 좀 보완해서 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첫 강의인데, 감기가 걸려갖고요.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좀 양해하시고요. 또 시간 지나면 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 전개 과정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지방자치론이 뭐냐 이거죠. 지방행정은 무엇이고 지방자치는 또 뭐냐 이거죠. 그래서 뭐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지역을 기반해 갖고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진 행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지역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이다. 그럼 대전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를 다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그럼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행정이 지방의 행정도 있고 자치행정도 있고 또 국가행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어떤 국가적 행정이라든가 또 지방적 행정이라는 것이 같이 병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국가행정은 또 뭐야, 이렇게 물으면요. 예를 들어서 조세를 징수한다. 또는요, 치안을 확보한다. 경찰이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소위 국가행정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있죠. 지방행정은 또 뭐야? 지방행정은 또 뭐냐? 이렇게 물을 때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생활에 관련된 내용은 다 지방행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생활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요. 또는요, 쓰레기 수거, 이런 거. 공원, 도서관. 이런 업무는 다 있죠. 지방행정이에요. 지방사무예요. 그러니까 지방행정을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요체는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국가사무가 뭐고 지방사무가 뭐냐 라는 구분부터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면은 이후에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의 어떤 배분, 이것은 다음에 우리 이제 2장과 3장에 가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뒤가서는 이제 다시 보겠지만은 이 대전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무가 이런 국가적 사무도 있고 지방적 사무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방의 사무는 누가 처리해야 될까라는 문제예요. 지방의 사무는 누가 처리해야 된다? 이때는 자치단체가 처리해야죠. 여기라면 대전시에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국가의 사무는 누가 처리하냐 하면은 국가가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지방에 설치한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이것을 일선기관이라고 부르죠.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또는 일선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일선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행정도 있고, 또 자치단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행정도 있어요. 이때 국가가 모든 업무를 자기가 직접 다 처리하지 못하고 그 사무적 일부를 자치단체에게 위임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위임사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사무에서 가장 기본이 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자치사무고요. 또 하나는 위임사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가가 자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에 설치한 기관, 이것을 관치행정 또는 관치사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행정에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어디까지 지방행정에서 다룰 사항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자치단체가 순수한 자기의 업무만 담당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순수한 지방자치로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국가 사무도 일부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사무를 다루는 지방행정기관, 이것도 지방행정이다라고 본 관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가장 광의적 개념을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치행정이라고 부르는데, 오늘같이 지방화 시대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방행정에서 다룰 순수한 내용은 자치사무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행정을 공부한 것하고 지방자치론을 공부한 것은 접근 방법이 같다는 얘기예요. 즉 행정학에서 다루고자 할 때는 국가행정이란 틀 하에서 지방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론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해서 업무를 전개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초점의 포인트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차이점을 무시하고 이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해하는데 약간 좀 있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아주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라는 파트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서는 순수한 지방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겠다. 이것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된 얘기.